의심에서 진심으로. 선영, 40대 대기업 임원. 결혼 15년 차. 최근 남편 박준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휴대폰 속 수상한 메시지, 주말마다 시댁을 찾는 행동. 혹시 불륜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뜬 알림을 힐끗 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자세히 보기도 전에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설마 그런 일일 리는 없겠지.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해. 누구와 연락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겠어. 선영은 결국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너머 앉은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원조교제 관계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설마요, 그럴 리 없겠죠? 그냥 수상해서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죠. 탐정은 며칠간 남편 박준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박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꽃집이었고 그 다음은 케이크 가게였죠. 화사한 꽃다발과 분홍색 리본이 달린 케이크 박스를 든 채 그는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박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명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윤수미.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10대 후반의 여학생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탐정은 선영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집이세요? 네, 저희 시댁이에요. 남편은 최근 아버님 건강 때문에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윤수미와 세라의 존재였습니다. 조사 결과 윤수미는 박준호의 아버지 박기석의 간병인이었고 세라는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식사와 건강을 챙기고 있었죠. 박준호는 윤수미에게 케이크를 건네고 세라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케이크 박스는 윤수미의 손으로 전달되었고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간병인 딸에게 꽃과 케이크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선영의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간병인의 딸에게까지 선물을 챙기는 남편.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윤수미의 과거를 추적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죠. 윤수미는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딸 세라를 키우며 여러 집을 돌며 간병 일을 해왔죠. 박기석의 간병인으로 일하게 된 건 2달 전. 처음엔 낮에만 출퇴근했지만 박기석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최근 일주일 전부터 아예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윤수미를 박기석의 며느리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윤수미에게 이웃 주민들은 며느님, 시아버님 건강은 좀 어때요? 라고 인사를 건넸고 윤수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박준호와 박기석은 이런 오해를 알면서도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남편분과 윤수미 간에는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과 선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탐정의 보고를 들은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찜찜해요. 사실 선영과 박준호 부부에게는 3년 전에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셀프 효도였죠. 결혼 초기 두 사람은 명절마다 양가를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손길을 기대했고 친정에서는 딸의 방문을 기다렸죠.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선영에게 이 모든 것은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결국 3년 전 어느 날 밤 지친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효자병도 정도 것이지 내가 슈퍼우먼도 아닌데 왜 다 내게 요구하죠? 그럼 이렇게 하자. 각자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난 내 부모 잘 챙기고
너도 내 부모 챙기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명절과 생신에 각자의 부모님만 찾아뵙고 선물과 효도는 자기 몫만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서로의 부담이 줄었고 명절 스트레스도 반으로 줄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각자의 가족, 각자의 효도, 각자의 삶. 부부이지만 어느새 각자 도생하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의심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계속 조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수미는 박기석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간병비를 받는 고용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했죠. 박기석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주말에만 잠깐 들렀다 갈 뿐 평일 내내 그는 혼자였죠. 윤수미가 오면서 집안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따뜻한 식사, 정갈하게 정돈된 방,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박기석은 오랜만에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윤수미 역시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이었지만 박기석의 따뜻한 성품과 고독한 뒷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움직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기석은 윤수미의 딸 세라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기석이 세라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윤수미가 박기석의 약을 챙기는 모습.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결국 박기석과 윤수미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탐정은 선영에게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싹튼 진심이었습니다. 선영은 탐정의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 사건은 불신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심과 사랑으로 마무리된 이야기. 이것은 한 여자의 의심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